일생을 녹록치 않은 붓질로 남도 땅의 단박한 정치를 그려낸 화가가 있습니다. 오로지 그림만을 바라보고 걸어온 길. 그 항상 보태면서 더 오묘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세속에 찌든 이들의 눈과 마음을 따뜻하게 쓸어내리며 맑은 정치와 친근한 서정, 수많은 번민과 고통을 담은 붓 끝에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계를 펼치는 화가 장찬홍입니다. 봄꽃의 화려함보다 더 붉었던 잎들이 어느덧 색을 지운 계절. 은빛 억새 사이로 화가는 혼자만의 산행을 나섭니다. 아주 높은 산은 동무가 있어야 또 되겠지만 이 정도는 간혹 혼자 와서 내 마음대로 스케치도 하고 둘러보기를 좋아하지요. 그림의 길로 들어선 지 55년. 그동안 수없이 오르고 내리던 길입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누군가는 참 대단하다 여기는 걸음. 화가는 말합니다. 그저 세상의 모든 풍경을 놓치고 싶지 않을 뿐이라고. 편견이 많겠죠. 자기 입장에서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인데 이제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나는 오직 그 멋있는 그림을 그리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자꾸 와서 보고 싶고, 오전 햇살에, 석양 햇살에, 비 오는 날, 안개 낀 날, 눈 오는 설경,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싶지요. 길 위에 서지 않고서는 온전히 품을 수 없는 계절의 정치와 풍경. 화가의 눈앞에 억겁의 세월 바람에 깎이고 긴 기다림으로 그려낸 위대한 자연의 예술품이 펼쳐집니다. 좋다. 평생을 눈에 담았어도 볼 때마다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절경. 그 항상 보태면서 더 오묘한 그림을 그리려고 노력을 한 것이지. 먹색과 그 부수 조화가 더욱 욕심 같아서 더욱 신묘해지게 하고 싶은 거지. 자연의 섭리와 경이로움을 담아내고 싶었던 화가의 붓끝에서 그렇게 무등산은 한 해 한 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등산을 가까이 하고 사시면서 그런 무등산의 어떤 심성이랄지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시고 작품에서도 오히려 원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그 전체적인 포용력이랄지 넓은 어떤 그 마음 이런 것들이 그 단목에서 이렇게 우러나올 수 있는 배경이 됐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법을 이렇게 따르면서도 선생님 독자적인 수묵화의 어떤 그 세계로 이렇게 펼쳐내셨던 것들이 가장 두드러진다고 할 수가 있죠.
장찬홍은 한국 화단의 거목 의제 허백년 문화에 입문한 후 정통 남아의 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 화가의 첫 일과는 하루도 거르지 않는 습작입니다. 수십 마리를 그렸을 때 붓이 더 활발하게 쫙쫙 나가요. 그래서 붓이 쫙쫙 나갈 때 진짜 새 종이에다가 그려야 돼요. 화업이 부단한 수행과도 같습니다. 이 심지어는 도장 찍는 것도 연습을 합니다. 이 도장 색깔이 하고 싶은 대로 옅은 그림에는 도장도 좀 옅게 찍은 것이 좋지 않겠어요? 우주의 모든 색깔을 함축한 듯 무궁무진한 변화를 그려내는 먹물. 그 오묘함에 화가는 일찍이 마음을 뺏겼습니다. 껌 따는 그 색깔이 물하고 배합을 저렇게 해서 천만별의 그 색깔을 내고 있는 저 먹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어서 저 먹을 처음 생각해낸 분들의 그 위대한 정신을 아주 높이 감사하면서 장찬홍 화가는 작품의 소재를 자연과 일상에서 얻습니다. 옛것을 본받되 고루하지 않은 자신만의 화법. 그의 화폭은 오감을 자극하는 화려함 대신 정결함과 깊은 성찰, 대상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담아냅니다. 생전에 장찬홍 화가의 작품을 아꼈던 소설가 이청주는 목선의 표현을 절제하는 작품을 두고 오랜 마음고생 끝에 이른 귀한 경지라 일컬었습니다. 그의 그림은 굉장히 고요하고 정결합니다. 굉장히 먹을 아끼시고 색깔도 아끼십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먹을 쓰시고 채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절제되어 있고 고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불필요한 곳에는 선을 만들지 않고 면도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미학은 아주 절제된 미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늦은 오후 화실에 불이 지펴집니다. 장작불을 보니 떠오르는 옛 생각들. 오랜 세월에도 또렷한 기억 하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어머니는 들에 가셨는데 일하러 가셨는데 나만 집에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벽에다가 그 숯을 가지고 검정을 칠하는 일을 했지요. 거의 재미가 나서 옆에다 하고 또 하고 숯 더 갖다가 또 하고, 그래가지고 키 닿는 곳은 전부를 방 아니고 바뀌고 전부를 해버린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혼났지요. 꾸중 많이 들었지요. 그렇지만 그놈 그릴 때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르지요. 어린 시절 장찬홍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을 만큼 그림의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아이. 학교에서 반장을 도맡아가며 운동 실력도 뛰어났던 그에게 시련이 닥친 것은 중학교를 다니던 어느 해. 불의의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림만이 유일한 기쁨이었던 소녀는
이웃집에서 빌려온 병풍을 펼쳐놓고 온종일 그림에만 매달렸습니다. 장찬홍이 본격적인 그림의 길로 들어선 것은 그의 나이 20살 무렵. 장흥과 광주를 오가며 그림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고향에서 율포로 해서 보성으로 해서 보성서 기차를 타고 남광주에까지 와가지고 그 남광주에서 또 합성을 타고 정심사회로 왔어요. 제 작품이라고. 지금 아예 시간이 그 시절 그림은 청년 찬홍과 세상을 이어주던 유일한 끈이었습니다. 온통 그림만을 생각하며 달려가던 길. 그곳에는 그가 인생 최고의 행복이라고 말하는 운명적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갇혀있던 청년 찬홍의 재주를 아끼고 그의 그림에 날개를 달아주었던 스승. 풋내기 그림꾼이었던 장찬홍은 의제 선생 문화에 들고서야 비로소 진정한 화합의 길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어느덧 그때의 스승처럼 머리가 희끗해진 제자. 잊지 못할 모습이 떠오릅니다. 내가 묻는 그 화제풀이 같은 것들 잘 설명해 주시면서 수견황독 소강풍, 손으로는 송아지를 끌고 강풍을 거슬린다. 강풍을 거슬린단 말은 등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고 앞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걸 거슬러서 이쪽으로 가는 모습을 그 삼삼하게 그 연상하면서 그 화제풀이를 해주시죠. 연상하면서 눈을 감고 계시면서 눈이 그 감고 계신 채로 눈을 껌벅껌벅한 모습이 보여요. 춘설원 가까이에 있던 초막에서 지내던 시절, 스승은 제자의 그림을 보고 네 실력이 마치 여름날 엿가락 늘어나듯 좋아지는구나 하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장찬홍은 의제 선생이 돌아가신 후에도 무등산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생 스승의 곁을 지키며 자신의 삶과 그림을 완성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무등산에서 보낸 세월이 47년. 그 시간 속에는 그의 인생에 소중한 또 하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청준 선생님께서 여기를 자주 오신 편이었어요. 이 자흥지방 남도 여행을 간혹 오셔요. 오시면 여기에 자주 들려서 쉬어가시고 하셨지요. 깊은 그리움으로 남은 그때 그 시절. 지금은 그 터만 남은 장찬홍의 화실 청계제를 이청준은 문인들과 함께 즐겨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고향은 장흥. 동양 사람으로 만나 오랜 세월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청준이 무등산을 찾을 때마다 장찬홍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이청준은 그 녹록지 않은 삶을 글로 담아냈습니다. 장찬홍 부부가 화실 청계제에서 동물들과 어우러져 사는 모습을 담은 동화집. 다리를 잃고 화가의 길로 들어선 장찬홍의 실제 이야기를 그린 단편 소설.
절망의 끝에서 화가로 입신하기까지 파란만장했던 장찬홍의 인생은 한국 문학의 거장 이청준을 만나 다시 태어났습니다. 소설로 사람의 길을 밝혔던 작가 이청준. 화가의 정결한 서정을 귀히 여기던 이가 떠난 후 그 허로운 빈자리에는 생전에 그토록 흠모했던 마음과 그리움만이 깊은 묵향으로 남았습니다. 차양이 그윽한 오후, 늘 화실에 묻혀 사는 화가가 오늘은 모처럼 여유롭습니다. 아내는 오로지 그림밖에 모르는 남편에게 소원할 때도 많습니다. 자리에서도 그 화기애애하니 왁자지껄하니자. 저도 작가분들을 많이 알지만 보통 이제 그림을 이렇게 부탁을 받거나 그러면은 이제 좀 뭐 쉬고 놀고 이제 친구들하고도 어울리고 그러다 근데 이제 몸도 좀 불편하시기는 하지만 거의 이제 그 수행하다시피 본인이 그림을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니까 그림만 바라본 세월, 그 무심한 날들을 화가는 변치 않는 마음으로 갚겠다 합니다. 나는 밥맛 같고 물맛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밥맛이나 물맛은 평생 먹어도 실증이 나디야. 이 꿀맛 같은 것은 사흘만 먹으면 다 떨어진다. 고로 나는 이 평생을 먹어도 질리지 않은 밥맛이고 물맛이다. 그런 말을 받으면서 살지요. 혼자였다면 아마도 오지 못했을 길. 화가의 열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아내입니다. 그 많은 그 연습량 종이 보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내요. 얘가 지금도 그냥 안 하고 이제 계속 그렇게 해갖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잘 그래도 그런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함께이기에 이겨낼 수 있었던 지난 시간들. 앞으로도 화가에게 가장 든든한 이는 아내겠죠. 또다시 혼자만의 시간. 지난 며칠 동안 화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생각을 화폭에 담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이 지구를 이렇게 훼손하고 있어서야 쓰겠는가. 지금 소가 인간들을 많이 원망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을 좀 해봤습니다. 회색빛 하늘 사이로 힘겹게 날개짓하는 새들. 노화가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것은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지구, 잃어버린 푸른 별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을 우공의 눈을 통해 꾸짖고 있는 화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야말로 바로 작가의 길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노래하는 사람들도 이제 가락 그대로도 하면서 또 새로운 가락을 또 시대에 맞는 가락을 모두 찾아서 발굴해서 그 쏟아내려는 그런 그 의욕은 어느 분야든지 많이 있을 거예요. 이른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쉼없이 자신만의 세계를 꿈꾸는 화가 장찬홍.
그에겐 오직 그림만이 자신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가장 의미 있는 존재입니다. 작품 한 점씩 한 점씩 만들어낼 때마다 그 나의 인생 건물을 짓는 하나하나의 벽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주 좋은 단단한 벽돌을 구워내면은 나의 인생 건물은 상당히 튼튼하고 좋은 건물이 되리라. 그렇게 화업을 이어온 지 55년. 화가 장찬홍은 지금 어디쯤에 와 있는 걸까요? 길 위에서 다시 화가를 만났습니다. 어느덧 세민. 새로운 출발 앞에 선 화가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것을 새로 시작하는 기분으로 내년을 설계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벽돌을 구해야지요. 벽돌을. 화가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나에게 그림은 과연 무엇인가? 어느 위대한 신이 가까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 그림을 나에게 몽땅 준다면은 그대의 다리를 내가 복원해 주겠노라. 만일 그런다면은 내가 어찌할 것인가? 나는 그만두십시오.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림이 아니었다면 아마도 견뎌내지 못했을 시간들. 화가는 말합니다. 그림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진정 행복했노라고. 화가 장찬홍. 머물지 않는 그의 붓끝은 이제 또 어디를 향해 갈까요? 모기장이 아닙니다. 지금 저는 소통의 마스코트로 변신 중. 바로 파워슈트 프로젝트인데요. 일상이 예술을 만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상현실 속에서 정글북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바닷속을 누비며 세상에 둘도 없는 악기를 연주하기도 합니다. 예술이 여는 신세계. 상상하는 모든 것이 예술이 되는 창제작 플랫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입니다. (2018년) 광주의 예술 심장이 힘차게 뛰고 있는 곳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입니다.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운영 중인 아시아 창작 스튜디오는 올해 특별한 레지던시를 꾸렸고 그 성과들을 세상에 선보였는데요. 아시아 15개국의 창작 공간과 작가들이 광주에 와서 만나고 소통한 결과물. 그중에서도 딱 제 시선을 사로잡은 작품이 있었는데요. 현란한 문양의 천들이 널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저희 엄마 옷장이 딱 저렇거든요.
뭔가 이렇게 막 눈을 확 사로잡는 게 맞아요. 근데 궁금한 것도 많아요. 뭔가 이렇게 막 그쵸. 왜 매달려 있나? 네네네. 왜 그런 거예요? 아, 이 작가님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자연의 숲속에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다 보니 꽃무늬 패턴이 있는 자연의 문양이 있는 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이렇게 상처를 치유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마음의 상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다양한 꽃무늬 패턴이라는 자연의 문양을 이렇게 설치와 같이 표현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뭔가 이런 꽃무늬 그런 걸로 이렇게 감싸서 그쵸. 치유를 했다고 하니까 저희 집에 있는 그런 옷들 네네. 있거든요. 엄마 거. 네네네. 그걸 한번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받을 그렇죠. 때 저도 이렇게. 그럼 좋죠. 네. 아마 작가님이 원하시는 것도 그런 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 15개 일상을 재해석하는 특별한 시각들을 좀 더 만나볼까요? 네. 뭐지? 어머. 모기만 같죠? 방충망! 네, 방충망. 설마 이 방충망이 작품일까 네, 싶었는데 이 제목이 파워슈트 프로젝트예요. 네, 이 일종의 파워슈트인 거예요. 저희 이렇게 어린이들이 잘 아는 파워레인지 이런 사람들처럼 이걸 입으면 자기를 보호해주는 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세이프티 존이. 잠시만요. 이 이름이 파워슈트. 그래서 제가 여기 안에 들어가 보시나요? 네네, 그럼요. 목이 하나도 안 물릴 것 같아요. 도전하는 자만이 새로운 예술을 만날 수 있다. 애들 장난처럼 보이신다고요? 아니죠. 아이처럼 직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예술 탐험의 포인트. 원래는 지금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이거를 떼고 진짜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뭔가 안전한 느낌이 드는데도 이게 소통이 지금 다 되잖아요. 그럼요. 응. 그렇기 때문에 뭔가 거부감이 없이 이거는 그냥 벽인데 벽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너무 완벽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포인트예요. 와, 최고예요, 최고. 이 작품을 만든 말레이시아 팀은 파워슈트를 장착하고 광주 곳곳을 누볐는데요. 예술의 눈에 포착된 방충망의 파워! 확인해봤더니 시민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At first, people will see us as a foreigner first, unique because it's not the same as in appearance. But that's actually some of people are quite scared to approach us because of the language barrier. Because how do you talk to them? But when we wear this suit, actually, we look unique and ridiculous. So people wondering, what are you doing? Not who you are, but what are you doing? So it's a different question to us. We try to make this suit as some kind of a device to break the wall, to communicate with each other. Although we don't know language, different language, but I think with this suit, we can actually communicate in some other device, or we create another language, which is sign language or visual language. 예술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던지기도 하지만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 방은 뭔가 어둡고 침침하네요. 그렇죠. 이게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이 방이요? 네. 어둠 속에서 드러난 것은 바로 이렇게 글자가 나타나는 거야. 기억 속에 머릿속에 기억이 서서히 이렇게 드러나듯이 이 실종된 사람들한테 가족이나 친구들이 보내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드러나게끔 전시를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I don't know you, 난 당신을 모릅니다. 이름도 없어요. 불러줄 수도 없어요. 그 얼굴도 없어요.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분한테 편지를 보내오신 거예요. 실종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이 작품의 주인공이자 편지를 쓴 사람들은 바로 정치적인 이유로 실종되거나 살해당한 사람들의 가족, 친구들입니다. 작가는 광주에서도 7분께 편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방에 오면 어두워요. 하지만 빛을 따라가다 보면 그 기억들과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두운데 기억 속에 있는 그런 그쵸? 하고 싶은 말들이 네네네. 이렇게 해서 이거 뭔가 또 이렇게 광주와 관련이 네. 된 또 방이다 그쵸. 보니까 그쵸. 더 뜻깊게 다가오는 네네. 것 같아요. I try to reconnect or to connect the
the issues between Indonesia and Gwangju, and I think we can learn together with this sad moment,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all of us is taking part so that this thing wouldn't happen again anymore in the future. 재기발랄한 상상력 또는 나라와 나라를 잇는 아픈 역사 모두 예술이 되었는데요. 15개국 47명의 창작자와 기획자들이 광주에서 보낸 올 한 해는 아시아가 그야말로 예술적으로 소통한 특별한 해로 기억될 것입니다. 각국의 창작 공간에 가장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예술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광주에 와서 느끼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느끼고 이런 것들이 서로 섞이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분들이 여기서 서로 만나면서 결국에는 자기네 나라로 돌아갔을 때는 우리나라를 알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야말로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가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개관 3년. 전당이 다른 기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문화와 예술이 창제작된다는 것, 말 그대로 문화발전소인 거죠. 크리에이터스인 랩도 그중 하나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영문으로는 액트 센터인데요. 액트가 아트 앤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라는 그거 약자입니다. 특히 이제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첨단 기술도 사용을 하지만 전통적인 기술도 같이 접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4개의 랩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믹스드 리얼리티 랩, 그다음에 키네틱 아트 랩, 그다음에 또 미디어 서피스 랩, 그다음에 AI 사운드 앤 이미지 랩이 있어가지고요. 그 4개의 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첨단 기술과 또 전통적인 기술을 접목해서 작품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형식을 탈피하고 장르와 분야를 확장한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겠다는 창제작 센터. 크리에이터 김영은 작가도 지난 4개월간 광주에서 도전을 이어왔습니다. 일종의 미디어 아트 융합 작업이라는데요. 그런데 이것은 대체 무엇일까요? 저의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무엇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는데요.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작품들을 보니까 뭔가 공룡의 뼈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특별하거든요. 어떤 작품인지 궁금해요. 그 심해 해저 생물 중에서 발광하는 생물체들을 보고 그 생물체들이 먹이를 유인하기 위해서 빛을 발한다든지 아니면 또 적을 또 내쫓기 위해서 발광 물질들을 발사시킨다든지 이런 행위들을 하는 걸 보고 그 안에서 어떤 생명력들을 느껴서 그걸 좀 제 식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이제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새로운 영역에 도전한 탐험가들은 총 13팀 29명. 이 용접군 같은 분들도 작품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는데 역시 이곳도 의문부호가 생기긴 마찬가지. 제가 지금 이곳에 작품을 보러 왔거든요. 이따 그래서. 근데 여기는 약간 공장 느낌이 물씬 나네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저희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지금 키네틱 아트를 한 프로젝트여가지고 이제 모터라든지 그 뭐 자석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 만드는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철공 그런 제품들이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용접 같은 작업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쉽게 말해서는 악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소리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그런 악기를 만들고 있어서 지금은 그 구조물을 지금 작업 제작 중인 현장이고요. 예. 실제로 이제 소리가 내는 과정은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만만한 작가들을 따라 작품 확인에 들어갔는데요. 어디에 작품이 있는 거죠? 이제 여기.
프로토타입이에요. 지금 저 안에서 제작하고 있는 거를 이제 시범용으로 이제 저희가 테스트용으로 만든 작업이에요. 특별한 상상의 나래를 펼쳐 만든 세상에 둘도 없는 유일한 예술 작품이자 악기. 스스로 소리를 내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데 그 원리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자석이 안에 자석이 있어서 이 자석이 줄을 진동시켜가면서 소리를 내는 원리로 이루어진 악기인데, 진동을 시켜준 주파수를 찾으면은 이제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 같은 게 나거든요. 그래서 총 이게 이런 동일한 모터가 여기 각각의 구멍에서 총 6개가 동시에 해서 이제 더 큰 소리를 증폭시키고 그 소리 간에 이제 합쳐지고 증폭이 되는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진 악기입니다. 악기 하나하나가 만남으로써 더 큰 소리를 낸다는 작품. 서로 다른 것들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은 이번 랩에서 만나 함께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 두 작가와도 비슷했습니다. 공간이라는 것, 광주라는 것, 그리고 아시엄나 전당이라는 이 공간에서 오는 그런 영감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점은 이제 다양한 배경과 다양한 분야에 있는 여러 작가분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서로 이제 서로의 작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공유하고 그러면서 서로 아이디어에 대해서 의견도 주고받고 이런 과정들이 좋은 것 같아요. 만남은 소통을 부르고 소통은 예술로 확장되죠. 이곳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에서 말이죠. 드디어 베일을 벗은 창제작센터의 하반기 결과물. 2018 ACC 아린랩 하반기 쇼케이스가 열렸습니다. 국립아시아전당 창제작 레지던시는 지난 3년간 140여 종의 콘텐츠를 쏟아냈죠. 이번 결과물들은 과연 어떤 빛깔과 매력으로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게 될까요? 어둠 속에서 제 모습을 드러내는 판타지. 콜롬비아에서 온 작가의 작품인데요. 빛이 났어요. 헤드폰을 끼고 움직이면 영상이 변하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아트 덕분에 열대의 숲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대로 지금 이 숲 모양이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숲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 뭔가 밤이 되기도 하고 막 자연 소리가 들리면서 좀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느낌까지 들어요. 제가 영상을 보고 있는 건지 영상 속에 제가 있는 건지 장자의 호정문처럼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사라지죠. 마림블라라고 불리는 이 악기 역시 혼합된 가상현실로 이끄는 특별한 통로. 악기 안에 센서가 설치돼 있어서 이렇게 악기를 누르면 스크린이 반응하며 다채롭게 변화합니다. 기술과 예술이 만난 가상의 공간에서 관객들은 멋진 지휘자가 돼보는 거죠. 너무 좋다, 진짜. 많이 보셨죠? 제가 이 악기를 손으로 두들기니까 이 자연에서 빛과 소리가 나면서 제가 하나의 그 숲을 연주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 뭔가 이 숲에서 계속 살고 싶어요. 뭔가 마음이 되게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소리도 너무 예쁘죠? Palenque is actually said to be the first free town in Latin America. It was freed by a slave which fled from the Spanish colony. And then this place has kept very strong African traditions which manifest themselves especially in music and dance. So this project here intends to recreate a sort of tropical fantasy that highlights these roots of these African roots in this particular place that's called Palenque. 일주일 전 공룡 화석 발굴지처럼 보였던 ADHD 팀의 작품을 공개합니다.
보니까 이 파란색의 빛이 막 계속 나면서 소리를 뽀글뽀글 내니까 제가 지금 바닷속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곳은 어찌 보면 바다 같기도 하고 생각을 확장시켜 보면 거대한 우주 같기도 한데요. 깜깜한 어둠 속을 유영하는 생명체는 순간순간 자신의 빛을 바꾸며 살아있음을 증명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와는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구나 싶은 작품이었습니다. 이 빛의 막대가 바로 시범용으로 봤던 작품 음폭입니다. 두 작가의 호언장단처럼 멋진 악기가 됐는데요. 진짜 빛이 나면서 소리가 나요. 현이 흔들리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보면 일종의 하나의 아날로그 현악기인 거예요. 스피커 없이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그래서 약간 이런 불빛 같은 것도 조금 아날로그적인 느낌이 나도록 하는 약간 촛불 같은 느낌으로 하는 빛을 좀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들릴 수 없는 것,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과시화하기 위해 들을 수 있기 위해 하는 작업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빛과 소리가 변주되는데요. 우리들의 움직임, 그 작은 떨림들도 예술이 되는 특별한 경험을 바로 이곳에서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려 900평! 한 전시 공간으로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시 공간인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축구장의 3분의 1 면적에 달하는 커다란 전시 공간을 꽉 채운 이 작품의 제목은 마디바람. 작가가 이 작품을 위해 새롭게 합성한 단어인데요. 강철 구조물이 날개짓 하듯 펼쳐져 있고 그 날개가 쏟아내는 빛들은 그 주변의 천들에 반사되며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작품입니다. 여기 제가 사용한 이 마테리얼이 오간자라는 천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스컬프처에 반사된 어떤 빛들, 구물맥들이 이렇게 반사돼서 맺히고 있어요. 나눠지지만 어떤 또 다른 이면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확장성을 공간에 조금 더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새의 역동성인 그런 활기하는 모습, 그리고 소리가 그리고 빛이 공간에 확장돼가는 그런 활기가 구조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인 것 같아요. 아래에서 올려다볼 때도, 측면에서 볼 때도, 또 위에서 내려다볼 때도 다 달라 보이는 날개들의 마디들. 이 철의 마디들은 위험해 보이면서도 완벽한 대칭을 이루며 빛과 바람의 연주를 만들어내는데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예술의 세계로 초대하는 비상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정보랑 언어를 넘어선 그냥 순수한 상상력을 평소에 갖지 못했던 상상력을 깨워보고 싶었습니다. 카테고리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이런 실험적인 움직임과 어떤 키네틱과 그리고 악기 아닌 어떤 기계 아닌 어떤 그 중간에 어떤 새로운 도전을 계속 하고 싶어요. 미지의 지층을 탐구하는 용감한 탐험가들과 함께 예술과 기술은 서로 타협하거나 충돌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발견해내고 그 영역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만날 새로운 세상, 새로운 미래, 그 예고편이 지금 광주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 또 우리가 미처 해보지 못했던 융복합 콘텐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저희 ACC-R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술로서 멈추지 않고 새로운 4차 산업으로 커져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여기서 다양하게 시도되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결과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또 다른 시각. 아시아의 문화와 예술을 더 넓게 보고 더 깊게 느끼게 해준 특별한 만남.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창제작 레지던시인데요. 꿈꾸라, 소통하라, 상상하라. 그것은 예술이 될지니. 새로운 예술의 씨앗이 광주에서 자라고 있습니다.